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또 앵글 안에 직접 등장한 건 또 오랜만인데요. 처음은 아니죠. 예, 지난 대선 때 제가 앵글 안에 직접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한 리뷰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시는 이 아반떼 차량인데요. 제가 이 차량을 얼마 주고 구입했을까요? 예, 지금 여기저기 조회를 해보니까 중고차 시세 한 200만원, 300만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뒤에 보이시는 아반떼를 굉장히 특별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 얼마에 구매를 했을까요? 예, 바로 무려 2,700만원이나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예, 사기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 옛날에 2,700만원 주고 구입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새 차를 하나 뽑았어요. 그게 뭔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 보시게 되겠죠. 새 차를 뽑게 되면서 이 차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타시던 차예요. 예, 2004년식 아반떼 XD. 예, 무려 15년이나 됐죠. 예, 15년 전. 네, 그때는 새 차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1,500이거든요. 아반떼 XD.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1,600이랑 1,500이랑 같이 나오던 그때였어요. 2004년 8월에 뽑았으니까요. 그때 가격이 한 1,300? 거의 한 100이량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1,500cc니까 1,500만원 그 근처. 예, 그런데 이번에 2,700만원짜리 차를 뽑게 되면서 제가 아버지 차를 갖고 왔습니다. 예, 2,700만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아버지 차를 제가 뽑아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15년 지난 차량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실 그래요. 요즘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 무조건 이제 최신 아니면은 신차 얼리 어답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일단 1차로는 이 15년 된 차량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그 2,700만원짜리 차량이 공개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15년 지난 아반떼 XD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년 지난 차량인데요. 일단 아반떼 XD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녹이 약간 올라왔죠. 이쪽은 그나마 좀 양호한 상태인데요. 반대편을 보시면은 이 부분보다 좀 심합니다. 네, 문 도어 이쪽에도 녹까지는 아니고 그냥 페인트 벗겨진 정도고요. 그리고 이쪽 하부를 보시면, 네, 하부를 보시면 지금 여기도 녹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된 그런 차량이고요. 하단부를 따라서 보게 되시면 지금 뒷바퀴와 마찬가지로 앞바퀴에도 이렇게 녹이 슬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아반떼의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앞바퀴 휠에는 휠기스가 역시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관리가 그렇게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편이죠. 자, 그럼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퍼에도 살짝 이렇게 칠까짐 이렇게 있는,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중고차 특성상. 중고차 특성이 아니라 제가 무슨 차 파는 사람이 잠깐 된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범퍼 칠까짐. 그리고 이쪽이 보시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잠깐 확대를 해드리면, 네, 이 정도.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한 이 정도만 올라왔었는데 이거를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녹이 점점 퍼져서 지금은 현재 한 거의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녹이 쓴다는 건 철판에 비유하면 흔히들 철판의 암세포는 녹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판금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역시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녹이 슬어 있어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녹이 슬어 가지고 철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방청을 한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좀 있으면 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긁고 간 흔적, 뭐 역시 녹. 제가 뭐 특정 제조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실만을 말씀드리자면 특정 제조사가 이 아연 강판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녹이 좀 심하게 쓸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관계자분들이 이걸 뭐 보실 일도 없겠지만 보시게 된다면 그거는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자, 그리고 옵션으로는, 옵션이 아니죠, 그냥 추가 장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뭐 옵션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네요. 사이드 네, 사이드 미러에 그 방향지시등이라고 하죠. 사이드 미러에 방향지시등은 없는 차량이고요. 대신에 앞쪽 범퍼에 보시면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라고 하나요? 이거 뭐라고 하죠? 무슨 바이저라고 하는데 윈드 바이저라고 하나요?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장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년 됐나? 예, 한 3, 4년 됐고요. 헤드램프는 깨끗합니다. 뭐 백화 현상 없이 지금 투명한 모습 잘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 헤드램프는 출고 당시에 그 새 거가 아니에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왼쪽을 갈았나 오른쪽을 갈았나 양쪽 다 갈았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범퍼랑 전조등을 한번 교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엠블렘을 달았다가 누가 떼갔어요. 누가 떼가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후드 전체를 교환할 수는 없잖아요. 자, 뭐 외관은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이제 엔진룸을 한번 볼 텐데요. 엔진룸 상태가 그렇게 막 깨끗하진 않아요. 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엔진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15년 된 아반떼 XD의 엔진룸인데요. 보시면 얼마 전에 이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엔진오일 뚜껑, 엔진오일 캡 주변에 뭔가 흔적이 있어요. 이 먼지를 한번 털어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고압수를 쏠 수도 없고, 사실 뭐 고압수를 쏴도 괜찮다 아니다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압수를 몇 년째 뿌리고 있는데도 내 차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엔진룸에는 전기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압수는 절대로 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청소는 한번 해주는 게 미관상으로 깔끔하겠죠. 예. 보시면 파워 스티어링 오일, 그리고 워셔액 넣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없지만 아반떼 5도어가 있었어요. 아반떼 5도어 2.0, 그러니까 2000cc죠. 2000cc 5도어짜리에는 그 스트럿바라고 해서 이 좌우 휠하우스라고 하죠. 그 휠하우스 위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연결해주는 스트럿바가 있었습니다. 그 스트럿바를 장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속 코너링 시에 차체가 뭐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하죠. 달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퓨즈 박스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에어컨 그릴이 같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겉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라디에이터 그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제일 겉에 보이는 건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니에요. 제일 겉에서 보이는 건 에어컨 그릴입니다. 네, 제일 겉에서 보이는 건 에어컨 그릴이고요. 그 뒤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습니다. 보시면 벨트류는 굉장히 짱짱한 편이에요. 뭐 딱히 교체나 수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얼마 전에 수리를 한번 받았어요. 시동을 킬 때 쇳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 세루모터인가요? 세루모터라고 하나? 아무튼 그거를 교체했는지 수리했는지 수리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엔진룸도 보시면 물론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깊숙한 부분에 녹이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엔진룸이란 곳은 안전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슬게 되면은 물론 지금 당장이야 괜찮겠지만 나중에 저는 진짜 오래 탈 생각이거든요. 한 30년은 적어도 채울 생각인데 그렇게 오래 타게 되면 아마 좀 점검을 중간중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 여기도 녹이 슬어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위쪽에도 녹이 슬어 있는데 제가 뭐 특정 제조사를 절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되죠. 뭐 수출형, 내수형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뭐 녹이 쓰는 거 시작해서부터 차체 강성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관계자분들 혹시나 보신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엔진룸은 좀 청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립이라고 하죠. 이 전조등과 휀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후드라고 하는 그 덮개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단차를 메꾸는 거죠. 뭐 열고 닫을 때 충격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뭐 휀다를 열고 닫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틈새를 메꿔주고 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충격 완화할 수 있게. 엔진룸이라고 하는 그 후드를 닫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부품이죠. 네, 그렇다면 엔진룸은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행을 할 건데요. 네, 실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지금 시간상 위치상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거 실내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난번에 이제 외관을 보고 바로 이제 주행을 하는데 일단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가 있는 곳은 지금 경기도 평택시고요. 가면서 시내도로랑 고속도로를 탈 건데 제가 이게 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다가 고속도로가 정체돼서 끊었어요. 그게 아마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 정체 없이 고속도로 주행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서도 또 시내로 들어가서 시내 주행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정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타봐야죠. 예, 안성 요금소를 지나서 탑니다. 안성 요금소에서 예, 목적지인 화성시까지 갈 거고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전조등 키면 좋지만 미등만 켜도 됩니다. 예. 뭐 안 켜도 사실 안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미등 이 정도 되면 미등 한 번씩 켜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예, 안 킨 것보다는 확실히 잘 보이죠. 예, 그 옆길로, 지하철도 옆길로 왔고요. 이제 여기서 진입을 할 건데 여기서요 그 하이패스 들어가는 데랑 하이패스 아닌 그 일반 통행권 뽑는 데랑 예, 다릅니다. 여기는 통합으로 된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잘 들어가야 돼요. 저는 하이패스를 있어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통행권 뽑는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끝 왼쪽에서 두 번째 차로. 지금 저 오른쪽 제일 끝에가 화물 전용 하이패스. 아, 여기도 통합 돼 있네요. 네, 저기가 통합인 줄 몰랐는데 지금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카카오 내비의 헤이진이 안내 영상 쓰고 있고요. 예,
저는 정체 없이 뭐 하이패스급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바로 뽑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카니발이 한 대가 있네요. 저 차는 오른쪽으로 갈 차였는데 방향지시등도 안 넣고 오길래 먼저 가라고 기다려줬더니 뒤늦게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도 이렇게 되면은 좀 고속도로 주행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을 듯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이 사유로, 아니다, 지난번에는 오히려 더 심했어요. 차라리 오늘이 아니다, 오늘이 더 심해요. 지난번에는 진짜 그야말로 차가 조금이라도 좀 달리다가 멈췄는데 오늘은 뭐 이거 난리가 났네요. 이게 고속도로를 주행하겠지만 거의 뭐 시내도로 주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속 주행이죠. 가다 서다 반복하고. 뭐 어쨌든 오늘은 이거 그냥 다음 기회로 안 넘기고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미루다가는 지금 영상이 엄청 밀려 있어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2주, 지금 이번 주가 2주째인지 3주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차들이 다 졸음쉼터 들어가나요? 이거 졸음쉼터 들어가는 차로인데 다른 차로에 비해서 좀 차가 많아요. 교통량이 많은데 앞에 일단 고장차인지 뭔지 하나 있고요. 뭐 일행인데 뭐가 꼬인 건지 아무튼 지나쳤고요. 속도는 생각보다 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일단 끝차로는 졸음쉼터 들어가는 차로 끝차로를 탔다고 해서 무조건 졸음쉼터로 들어가진 않아요. 휴게소처럼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에서 삐져나가는 것처럼 졸음쉼터로 가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에요, 졸음쉼터.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길게 해놨어요. 그 가속 구간을 갖다가 나름 길게 잡아놨어요. 다른데 졸음쉼터 가면요 진짜 와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도로인,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정도로 짧은 곳도 있는데 이 안성요금소 근처에 졸음쉼터는 가속 구간을 좀 비교적 길게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차단봉은 여기서 끊겼지만 실제로는 지금 한 이쯤까지 와도 돼요. 여기까지 와서 끼어들어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속 구간이 길어요. 이 차는 졸음쉼터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졸음쉼터에서 나왔나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차가 들어와서 생각난 건데 졸음쉼터를요 졸음쉼터 용도로 사용해야지 지금처럼 차가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좀 천천히 간다고 해서 졸음쉼터 구간을 무슨 추월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이 고속도로 본선은 천천히 가고 있을 때 나는 좀 더 빨리 가야지 하고 그 졸음쉼터에서 슝 지나가는 차들 있어요. 그냥 그거는 목숨 버리는 짓이에요. 내가 한 목숨 5개 정도 된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 줬을 때 내가 내 목숨 줘가지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민폐이면서도 그리고 법규 위반이죠. 차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2km 앞에서 저는 서평택 쪽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는 달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외관을 볼 때 지금 이 차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가속 성능이라든지 조향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 브레이크가 살짝 좀 밀립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무조건 지키고 가야 되겠죠. 뭐 브레이크 잘 듣는다 해도 안전거리는 필수적인 이유지만 지금 이 차는 브레이크 상황이 평균에 비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좀 더 충분히 띄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도 25km 정도 GPS 기준으로 달리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는 차들은 거의 없네요. 서평택 방향. 아마 여기로 빠지고 나서는 고속도로 주행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속주행, 여기 속도가 60인가요? 60 맞춰서 가겠습니다. 빨리 가는 차들 비켜주고요. 저는 그냥 60 맞춰서 가겠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자, 지금부터 가속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가속 구간에서 최소 80km까지 올린 다음에 이 합류를 해야지, 내가 속도 얼마 안 되는데도 합류를 하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합류를 굳이 안 해도, 차로를 바꾸지 않아도 내가 고속도로 본선을 달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GPS 기준으로 속도 93km, 시속 93km 달리고 있고요. 여기 고속도로는 시속 100km입니다. 규정 속도가요. 음악을 좀 키울게요. 제 목소리 아마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음악이 너무 작아요. 자, 그리고 뒤에 차가 안 오기 때문에 딱 지금이죠. 워쉐액을 좀 쏴볼 텐데요. 앞이 안 보이죠? 아까보단 좀 깔끔해졌는데 세차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워쉐액으로도 안 지워지는 이런 게 있네요. 지금 저는 워쉐액 때문에 속도를 그냥 브레이크를 밟은 건 아니고요. 엑셀에서 발을 뗀 정도인데 시속 79km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시속 100km까지, 규정 속도까지 가속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시속 90km 가고 있고요. GPS 기준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계기판상으로 시속 100km고요. GPS 상으로는 시속 95km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5% 정도 오차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계기판이랑 GPS 속도랑 보통 한 3%, 적은 차량은 3%에서 오차가 심한 차량은 10%까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뭐 규정속도 얘기 꺼내면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GPS 상으로, GPS 기준으로 규정속도 이내에 주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 물론 이제 100km를 넘으면 안 되죠. 시속 100km를 넘으면 안 되는데, 과속 카메라가 시속 101km부터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한 10% 오차, 그러니까 110km, 105인가 110부터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규정속도 지키면서 갑니다. 규정속도라는 게 어쨌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까다로운 분들은 에이 그래도 시속 1km라도 넘었으면은 뭐 규정 위반이다 법규 위반이다 하시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1km 초과한 거죠. 1km라고 봐주고 10km라고 안 봐주고 이러면은 좀 기준 세운 의미가 없죠. 하지만 뭐 측정 오차라든지 기계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쎄 뭐 시속 101km가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는 제 생각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신경 쓸 바에는 운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속도 계상으로 시속 100km 약간 넘겼는데 GPS상으로 시속 97, 9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는 상당히 화장실이 급한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오른쪽에서도 나오네요. 자, 터널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그냥 전조등 켜고 달릴게요. 지금 이 밝기가 애매한데 그냥 뭐랄까 이 전조등을 쭉 켜고 달리겠습니다. 어차피 더 어두워지면 켜야 돼요. 차들이 갑자기 막 뒤에서 쉥쉥 달려오죠. 심지어는 오른쪽이 저속차로에서도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딱 시속 99km, 98km 거의 딱 100km 맞춰가고 있거든요. 아 물론 GPS 기준으로요. 저 트럭은 1차로 주행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럭은요 끝차로가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월 시에만 한 개 상위차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톤 트럭이건 25톤 트럭이건 관계없이 화물차잖아요. 이 화물차는 끝차로만 1차로 절대 주행 못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호란도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이런 차들도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차로 주행하면 그거 단속 대상인데 단속을 안 하죠. 그냥 그거 단속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법규대로라면은 못 달립니다. 화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법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확실히 그 1톤 트럭이랑 다르잖아요. 렉스턴 스포츠, 호란도 스포츠 이런 것들은요. 거의 뭐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이나 실내만 따지고 보면 글쎄요 다를 게 없어 보이던데 저만의 생각인 건지. 노을이 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사진 취미로 하고 있어서 언제 한번 노을을 찍으러 가고 싶은데 시간 봐서 지금 편집 밀려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처리를 하고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도 지금 찍어봐야 물론 이제 사진은 금방금방 고정이 끝나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왼쪽을 잡고 있어야 되죠. 취미로 하는 수준이지 전문적으로 막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능력도 안 되는데 편집자를 따로 둬가지고 할 그럴 정도의 여유는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게 제 마음에 들고 재밌어요. 다만 오래 걸린다는 점 그거 하나만 빼면 좋습니다. 거의
끝나는 지점이 약 750m 남았다고 지금 GPS에 뜨는데요. 평균 속도는 시속 89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 평균 속도, 그러니까 카카오맵이 쓸 때는요, 여러분, 평균 속도도 평균 속도지만 남은 시간 있죠? 그 남은 시간을 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간 단속 시속 100km인 지점에서 시속 100km로 그냥 쫙 달렸어요. 그랬더니 크루즈를 쓴 건 아니고요. 시속 100km로 쭉 달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진짜 시작하는 그 시점이랑 구간 단속 끝나는 시점, 거기에서 0초가 딱 됩니다. 시속 100km를 쭉 달렸을 때 여기 남은 시간도 표시가 되거든요. 남은 거리랑. 근데 그게 정확히 0초가 딱 돼요. 그래서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지만 정확한 것은 남은 시간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그거 딱 맞춰가도 찍히진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이제 출근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오차. 그 오차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그 오차를 감안해서 내가 만약에 5초 정도 남았어요. 5초 정도 남았는데 들어갔네? 나 찍혔겠네? 그래도 안 찍힙니다. 단속 안 됩니다. 그 정도 오차는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그 시간 초과한 다음에 지나가는 게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회사로 간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이번에 역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일단 GPS에 말 듣고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출하겠습니다. 통행료 2,400원 적당하네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여기는 시속 50km인 구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시속 50km 밑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딱 시속 50km였어요. 여기 오르막길이라 속도가 좀 떨어졌는데,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가 끝과 끝입니다. 끝으로 갔다가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나오는 차는 없죠. 통행료를 정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카드예요. 감사합니다. 통행료를 정산했습니다. 저는 교통카드로 정산을 해버려요. 이게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차를 한번 얻어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얘가 현금을, 지갑을 아예 두고 왔었나 잊어버렸었나, 잊어버린 거 아니고 어디다고 두고 왔었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 나 지갑 없다 큰일 났다 했는데, 그때 저도 현금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혹시나 하고 교통카드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교통카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안성요금소 빠져나가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제가 탈 때는 무조건 교통카드 씁니다. 교통카드 쓰면 편리한 점이 혼잡 통행료라고 하나요? 남산터널 이런 데는요, 그런 데는 교통카드 찍을 수 있는 데가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않아도 교통카드로 체크카드 긁듯이 그냥 찍고 버스 타듯이 찍으면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행료 낼 때 교통카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 통행권 뽑는 거랑 교통카드 쓰는 거랑 그 두 가지요. 하이패스 있어도 안 씁니다. 물론 이 차에는 하이패스 없어요. 업무상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제 개인적으로 다니는 때는 웬만하면 그냥 안 씁니다. 카메라가 살짝 돌아갔나요? 예. 여긴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시속 70km 제한 속도입니다. 저 앞에는 차가 많네요. 차가 많은데 신호가 바로 바뀌었나봐요. 쭉쭉 달립니다. 많이 어두워졌죠 이제. 근데 앞차는 비상등을 왜 켜고 갈까요? 뭔 일이 있나요? 이제 껐네요. 여기가 무슨 도로죠? 예전에 군포 갈 때 이 도로를 이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다시 평택인가요? 아니네요. 여기 평택에서 빠져나가는 거네요. 아직 평택을 안 빠져나왔었습니다. 안산, 발안 이쪽으로 안내를 하는데, 수원 향남 쪽이 아니네요. 저희 화성을 가는데 수원 향남 쪽으로 안내를 할 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안내를 안 하네요. 어디로 안내를 할지 보겠습니다. 아직 6시, 7시가 안 됐는데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6시, 한 5, 6시 이쯤 되면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제한 속도는 계속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시속 65, 64 이 정도로 쭉 달리고 있는데, 도로에 차는 많아 보이는데 정체는 안 돼요. 정체는 안 되고 있고 그냥 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시가 6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몇 시에 출발했죠?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막히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쭉 달리다가 요금소 지나서도 좀 달리고 있고, 여기 신호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여기도 수원 발안 방면이네요. 저쪽은 수원 향남 방면이었는데 이쪽은 수원 발안 방면입니다. 어쨌든 수원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죠. 전 길을 몰라요. 오로지 이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해서 다니는 타입이기 때문에 몇 번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냥 표지판 보고 갑니다. 표지판이랑 내비게이션 보고 그냥 여기가 대략 어디쯤 되겠구나 이런 느낌만 있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저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와 위험합니다. 차 사이로 막 가고 칼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목숨을 막 내놓고 다니는 짓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얌전히 타시는 분들이 많겠죠. 얌전히 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렇게 막 위험하게 타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런 건 진짜 볼 때마다 적어도 나한테는 피해 안 줬으면 솔직히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차물역 아저씨 조심히 좀 다니세요. 뭐 이래봐야 싸움밖에 더 나요. 나한테 피해만 주지 말고 가라.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지하차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하차도를 들어가니까 차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잘 달리네요. 신호가 걸렸었나요? 차가 많아 보였는데 금방 지나가네요. 네, 여긴 또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실선 구간에선 차로 변경 안 되죠. 지하차도 빠져나왔다고 해도 아직 여기는 실선 구간이에요. 실선 구간에선 차로 변경 안 됩니다. 뭐 앞에 사고가 났다거나 고장차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시면 안 돼요. 카메라 있는데 지나니까 시속 70으로 됐어요. 이거 뭐죠? 지하차도 때문에 60으로 해놨나요? 안산 비봉 이쪽으로 안내를 하네요. 안산 비봉 이쪽은 제가 어딘지 대략 알 것 같습니다. 남양 성모 성지도 들어봤고요. 오토바이 세대가 나란히 가네요. 아마 일행이겠죠. 오토바이는 원래 끝차로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말 잘못했는데 끝차로가 그 무조건 오른쪽 끝차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3개 차로일 때는 2차로, 3차로 이렇게 중간차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1차로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일단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렇게 나란히 가면은 좀 많이 위험할 텐데요. 안전거리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뭐 2대가 옆으로 나란히 가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덜 위험하겠지만 저렇게 일렬로 2대를 앞에 가고 1대가 뒤에 따라가는 그런 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 시야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앞에 가는 트럭을 일단 추월을 할게요. 추월할 때는 제가 지금 속도를 시속 76km까지 끌어올렸고요. 추월할 때는 규정속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초과를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시속 70km 도는데 시속 120km 달리고 막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완벽히 내려앉았는데요. 시간상으로는 한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약간 안 남았는데 저는 아직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긴 한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17분, 16분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도착할 때 거의 저는 한 10분 전이면 아 여기가 대충 어디쯤이구나 알아차릴 법한데 제가 처음 가는 길은 그러니까 뭐랄까 최근 들어서는 처음 가는 길인데 확실한 거는 여기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어딘지를 알 것 같은데 목적지가 달라요. 예전에 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군포 가는 길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화성 이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저도 어디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이 안 와요. 예전에 군포 갈 때는요, 이 도로 쭉 타고 가다가 그때도 어떻게 했더라. 이 도로 쭉 타고 가면 제가 알기로 그 무슨 군포 시내버스 차고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 무슨 지하차도 이렇게 있고 지하차도 옆으로 빠지면은 옆에 무슨 버스 차고지 보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디로 어떻게 안내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아 1km 앞에서 팔당 화성시청 이쪽으로 빼네요. 화성시청 쪽으로 빼네요. 여기서 화성시청으로 가는 길이 있나요? 물론 있으니까 빼겠죠. 네, 저 앞에 안내판에 남양 화성시청 보입니다. 드디어 아는 데가 나왔네요. 네, 아직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좀 지난 다음에입니다. 네, 여기서 빠집니다. 남양, 팔탄, 네, 이쪽이네요. 여기로 빠진 다음에 어디로 안내를 할까요? 저 신호에서 좌회전하라고 하네요. 저 신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 와봤었나요? 아니 업무상으로 여기 지나다녔던 것 같은데. 네. 좌회전. 네. 여기 비보 좌회전이 빨간불에도 되나요? 안 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그냥 쭉 가면은 목적지가 나온다는데 그냥 달리면서 여기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악 소리 좀 줄이고요. 이 도로가 지나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지나가본 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게 그 도로가 맞나 모르겠네요. 뭐 예전에 도로가 되게 좁은 그런 도로였는데 최근에 공사를 해가지고 새롭게 놓은 도로인지 그 도로가 맞다면 그 도로가 맞는데 그 도로가 아니라면 저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밤이라서 하이빔을 이렇게 킬 수도 없고요. 반대쪽에 차가 와서 맞는 것 같은데 엑셀에서 발을 떼고 왔는데도 73km까지 차가 가속이 붙어버리네요. 내리막이라. 네,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보겠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직도 긴가민가요? 이 도로가 그 도로가 맞나? 업무상 다녔던 그 도로가 맞나? 예,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많이 편집이 될 거예요. 아마 시청하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네. 아마 노래도 막 바뀔 수도 있고요. 중간에 막 한참 끊길 수도 있고요. 막 이 사람이 여기 주행하다가 갑자기 저 앞에 가 있고, 막 분명히 이 도로였는데 저 도로가 있고, 막 이게 이어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릴 수도 있어요. 오르막이라 그런지 지금 차가 안 나가요. 오래된 차라 그런지. 엔진오일 교환은 얼마 전에 했는데 왜 차가 안 나가죠? 기름도 연료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제가 느낌상으로 50% 이상 엑셀을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안 나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80km를 넘겨버렸네요. 예, 그리고 저 앞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가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막 쏘아 붙이네요. 500m 앞에 신호랑 겸용이네요. 그렇게 막 빨리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1차로 한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가서 2차로 속도를 한번 줄여주겠습니다. 아마 신호 대기 장면은 편집이 다 될 것 같아요. 신호 대기하는 동안 뭐 딱히 무슨 말을 할까요? 여기는 신호가 참 길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신호 쓸 때마다 뭐 신호가 걸렸네요 이럴 수도 없고요. 여기 카메라가 좀 많네요. 시속 60km인데 아까 저 70이었나요? 60이었나요? 저기도 있었고 지금 여기도 있네요. 이 도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그런 건지 처음 오는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 같기도 하고, 또 이 주유소를 보니까 왔던 길 같기도 하고요. 왔었나? 여기 저 앞에 가면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기 왔었네요. 여기 왔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길이 맞네요. 네, 제가 아는 그 길이 맞습니다. 여기 내리막이 엄청 기네요. 지금 엑셀에서 발을 떼고 있는데 제가 규정 속도를 넘겨버렸어요. 여기가 바로 화성시청 앞이고요. 좀 넓은 도로죠. 여기가 이 화성시청 도로. 그리고 저 앞에 가면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저녁을 먹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제가 촬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 봐서 하게 되면 하고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큰데 목적지까지만 일단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빨리 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호가 많기 때문에.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급한 일도 없고요. 여기는 어딘지 알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근데 일로 여기서 좌회전이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가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좌회전이 됐었나 안 됐었나.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좌회전 말고요. 네. 좌회전이 또 걸리네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왼쪽에 있는데 거의 다 도착은 했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유턴은 되네요. 유턴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유턴을 할게요. 네, 유턴을 해가지고 저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역 근처에요. 1시간 3분 걸렸네요. 그런데 여기 차가 많네요.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소울이 좀 앞으로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는데 저 차가 주차를 하는 차인가요? 아니면 빠져나온 차인가요? 네, 빠져나왔네요. 얼른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주차운이 좋네. 저번에는 2바퀴인가 3바퀴 돌 때까지 자리가 없어서 애 좀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차운이 좋습니다. 일단 주차는 완료를 했고요. 예, 이제 내려서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요. 1시간 동안 주행을 했는데 아마 편집하면은 30분 밑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호대기도 있고 정체 구간도 있고 그래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주행하는 걸 보고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잘 왔는데요. 이 15년 된 아반떼 오르막 가속에서는 약간 좀 차가 무리하는 것 같은, 차가 힘들어하는 이런 거를 느끼긴 했으나 그냥 일반적인 주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못 달릴 수준은 아니다. 예,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식에 비하면은 그래도 나름 관리가 잘 된 그런 차량. 네. 전체적인 이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한 10점 만점에서 한 8점 정도 줄 수 있는 수준. 네.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오르막 가속에서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럼 아반떼 15년 된 아반떼 주행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그 비밀스러운 차죠. 과연 어떤 차량이 나올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